차이난 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Q7 45 TDI 차량입니다. 자, 가격이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데 Q7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에 1억 정도는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몇천 차이가 좀 나더라도 1억 언저리의 SUV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고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의 포인트는 이 1억 언저리의 SUV들, 특히 제가 타본 X5, X7, Q8, 카이엔 이런 차들과 Q7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중대형 SUV를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2, 3열에 앉아보고 공간성이 어떤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Q7 2열에 앉아있는데 일단 X5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X7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넓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X5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주먹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Q7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주먹이 1개 반 이상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도 굉장히 편리하긴 하네요. 거의 X7급이에요. 근데 이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 딱딱한 편은 아니에요. 좀 푹신한 느낌이 드는데 X5 때보다 조금 더 푹신하고 X7보다는 확실히 착자감이 좀 단단하긴 합니다.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3열에 앉았는데 3열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X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기 때문에 3열을 굉장히 높게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2열이 이 정도 높이라고 하면 3열을 한 이 정도 높이에 배치해서 무릎 각도를 거의 90도 수준을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데 Q7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고가 낮아서 이 3열의 높이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무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짧게 갈 때 이런 식으로 좀 틀어서 앉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주행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보고 오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게 이 Q7 45 TDI랑 50 TDI랑 어떤 차이점이냐, 그리고 어떤 걸 더 구매할 가치가 있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딱 1119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근데 50 TDI는 레이저 라이트, 4륜 주행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 21인치 휠이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근데 일단 그 네 가지 사양만 봐도 이 50 TDI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엔진 스펙까지 차이가 나죠. 3.0 6기통 디젤 인점은 똑같지만 45 TDI는 236마력의 51토크, 50 TDI는 286마력의 61토크죠. 그래서 제가 45 TDI하고 50 TDI를 좀 번갈아서 시승을 해본 결과 이 45 TDI 엔진은 80km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에 차를 추월해야 돼요. 이럴 때 차가 고RPM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차를 토크발로 밀어주는 힘이 50 TDI랑 너무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잠시 테스트 영상도 보고 오시면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다이노 그래프를 봐도 45 TDI의 토크 그래프는 2250rpm에서 이미 최대 토크가 나와버리면서 4250rpm까지 가서는 최대 토크 대비 40%나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50 TDI의 토크 그래프를 보면 2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면서 4250rpm에 가서는 최대치 대비 토크가 18%밖에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50 TDI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게 에어서스에 대해서인데 이 45 TDI는 에어서스가 없고 50 TDI는 에어서스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X5, X7, Q8 같은 모두 다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들을 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에어서스가 주는 최대의 장점은 이 차의 중량의 변화에 따른 그 라이드 프리퀀시의 변화폭이 굉장히 적어요. 쉽게 말해서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들은 차에 가해지는 중량이 높아져도 차체의 롤링, 요잉, 피칭 현상이 적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의 탄성 개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는, 그러니까 차에 중량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스프링이 그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가 상 질량 증가에
따른 현가하 질량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하 질량이 그렇게 늘어나 버리면은 단점이 도로 위에 진동을 빨리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진동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격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위쪽에서 가해지는 그 중량이 현가하 질량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어서스 안에 공기를 많이 주입시켜 버리면 그 서스펜션이 그 위쪽에서 오는 무게를 받지 않고 반발력으로 튕겨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내고 진동에 대한 그 관성 자체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준대형 SUV들은 뭐 옆자리 뒷자리에 사람도 많이 앉고 트렁크에 짐도 많이 싣고 중량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차를 많이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런 에어서스가 줄 수 있는 장점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Q7 뽐뿌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우디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서 Q7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45TDI 프리미엄 기준으로 차량가 9,851만원에서 할인율은 12.5%, 1,231만원 할인해서 8,620만원. 50TDI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달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45TDI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주 내에 출고 가능합니다. 뭐 50TDI 같은 경우에도 2달이라고 하면은 뭐 경쟁 차종인 뭐 X5 뭐 이런 차들과 비교해서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민 과장님께 전화해 보셔서 정확한 할인율 플러스 재고 상황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이제 에어서스 얘기로 넘어와서 과연 여러분들이 에어서스가 달린 Q7 50TDI를 구매했다고 해서 Q8, 카이엔 등과 비슷한 주행감, 운동 특성, 승차감을 느낄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세 차종 모두 타본 결과 Q8까지는 정말 비슷해요. 근데 카이엔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카이엔이 플랫폼을 공유를 하지만 그 안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챔버 에어서스라고 해서 에어 서스펜션 내부에 3개의 격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보통 이제 에어서스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단점이 뭐냐면 코일 스프링보다 이 반응성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요철이 계속 있는 도로를 달린다면 그 에어서스의 느린 반응성 때문에 약간 그 멀미가 날 수 있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코일 스프링처럼 약간 반응성도 빠르고 단단한 승차감을 요할 때는 그 3개의 격실 중에서 1개의 격실에만 그 공기를 집어넣어서 좀 단단한 승차감을 통해서 과도한 멀미 유발을 억제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위해서는 그 3개의 격실 모두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정말 럭셔리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카이엔하고 Q7 솔직히 비교가 좀 많이 힘들긴 해요. 같은 플랫폼을 쓰더라도. 이런 점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거는 이 Q7의 스포츠성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Q8 50TDI를 가지고 와인딩 코스에 돌았을 때 와, 이건 진짜 아우디가 아닌 것처럼 정말 운동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Q8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이 Q7도 어느 정도의 운동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역돈제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짧게 스포츠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 코스에 와서 Q7 45TDI 스포츠성에 대해서 간단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코너 지금 보시다시피 이 Q8하고 다르게 롤이 있어요. 롤이 상당히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2톤이 넘어가는 SUV인데 롤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어서스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Q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전면 서스펜션하고 후면 서스펜션 각각 4바퀴에 그 서스펜션의 높이를 감지해주는 그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그 롤을 억제해주고 정확한 스테비를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롤을 전적으로 다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차들이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주행에서도 차체의 급작스러운 거동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회피 주행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기본 운동 성능 자체가 좋아버리면 어떤 운전자에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 성능이 준대형 SUV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승차감뿐만 아니고 이런 운동 성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래서 이 Q7 좀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 저라면 무조건 이제 50TDI 살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까지의 성능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45TDI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공간성에 있어서는 한 급을 높이지 않는 이상 X5와 아까 비교해 보셨다시피 굉장히 쾌적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Q7 45TDI 리뷰를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